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그런 것을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롤쌤입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2010년대 초반에 입학사정관제부터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벌써 횟수로 10년 이상 학생들을 선발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을 뽑는 노하우도 축적이 되었고, 그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수능으로 점수 맞춰 들어온 학생들에 비해서는 학교생활 적응도 잘하고 학점도 높다는 등 좋은 결과치를 보여주는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생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대학 서열과는 다른 입시 결과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결과 예측이 어려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핵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어떤 학생부를 원하고 좋아하는지, 그렇다면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활동하면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번에 다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제작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그 수시의 한 전형인데요.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미 정해진 커트라인들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카드, 적정카드로 지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들마다 합격 커트라인을 보더라도 합격하는 점수대가 교과 전형보다는 좀 레인지 폭이 넓은 편이죠. 여기 잠깐 표를 보시면 이건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 평균, 이 오른쪽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교과 평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등급대가 거의 일정한 아이들이 붙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거의 1등급, 2등급 사이 까만 점들이 모여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붙는 아이들의 그 범위가 교과 전형보다는 좀 넓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 5등급도 많이 붙었다고 해서 내가 종합전형으로 경희대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더욱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체 이 전형에는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는지 알 길이 없어 보이기에 원서를 쓰자니 불안하고요. 이번에 고3 학생들 수시 상담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학생들은요. 학생부를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힐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이는데 상향카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기 어려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수시 6장 모든 원서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쓰길 원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그런 것을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들이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성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 가지 과목들을 듣죠.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은 당연히 등급도 보고 원점수, 표준편차 몇 명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 다 봅니다. 그래서 등급도 보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성취도가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성취도를 봅니다. 이렇게 먼저 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고요. 그런데 학생이 지원하는 이 전공이랑 관련한 과목은 대학이 평가할 때 더욱더 유심히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지원하는 학생이 전 과목으로 평균이 3등급이에요. 그런데 기계공학과 관련한 전공 과목인 수학과 물리는 1등급이다 하면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보여지고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과 성적만 100%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 학생이 지원하면 이 학생은 그저 3등급 학생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이 아이는 3등급 학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도는 어떠한가? 바로 이 부분을 말이죠. 이 부분은 동국대에서 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동국대가 사례로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책자의 한 일부분인데요. 인문계열 경제학과와 자연계열의 AI 소프트웨어 융합 확보에 대한 지원자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의 경제학과를 살펴볼게요. 경제학과의 전공 관련 교과는 수학, 영어, 정치화법,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다른 교과 과목들도 다 보겠지만 이 수학, 영어, 정치화법, 경제에 대한 과목은 유심히 더 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원자 A와
B와 C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교과 등급이 가장 높은 거는 어떤 학생 같아 보이십니까? 네, C학생이에요. C학생이 전체적인 교과 등급이 2.6 등급으로 A와 B보다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과는 어땠을까? 일단 서류평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2.9, 전체 내신이 2.9였던 학생이 상위 5%로 최초 합격을 했고요. 지원자 B 3.41의 그 전체 교과 성적이 3.41이었던 학생이 상위 20%로 충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내신이 이 중에 좋았던 C 학생은 1단계 불합격을 했어요. 상위 44%라고 나오네요. 그랬을 때 한번 전공 교과 관련한 성적을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전체 교과 내신이 2.9인 반면 전공 교과 관련해선 2.6이죠. 0.3등급 정도 높습니다. 지원자 B 같은 경우는 전체 내신은 3.4인데 전공 교과로 하니 어때요? 엄청 높이 올라가죠. 2.7입니다. 2.75 정도 되고요. 지원자 C는 전체 내신 2.6인데 오히려 전공 교과 성적만 산출을 해보니 2.72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전공 교과에 대해서 좀 약간 성적 관리가 잘 안 됐구나. 이런 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올해와 달리 수상 경력이라든지 개인 봉사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 상황이 다 평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이 평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들었던 과목들도 다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은 경제, 수학, 과제 연구, 국제 경제, 사회문제 탐구 이런 것들을 들었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 동아리, 봉사, 독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볼게요. 지원자 A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네요. 그 중에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한 부분은 전공 관심도 및 진로 탐색 노력 부분이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상 경력을 보았을 때 사회와 수학 분야에서 꾸준하게 수상을 받은 경력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 학생의 그 관심을 확장하고 토론을 주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잘 드러나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전공 분야 그리고 이런 교과,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매우 돋보였던 학생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가장 높은 점수로 A, B, C 중에서는 합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 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의 주도성 부분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네요. 보니까 세특, 즉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이 학생이 되게 활동이 잘 보이는 그런 기록들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인 수업 태도,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통한 탐구 능력 긍정적으로 기재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학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공 분야와 그 다양한 선택 과목 이수를 했고 이 친구는 탐구 노력이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지원자 B 같은 학생은 일단 성취도는 평이한데 수학이랑 관련해 즉 이 학과와 관련된 그 교과목에 대해서 선택 과목을 열심히 들었고 그거를 열심히 노력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3.4 정도 되는 내신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A와 B 학생은. 그러나 C 학생은 내신이 이 중에 가장 등급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이라고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일단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과 우수상 정도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학생의 그런 주도적인 노력이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미흡을 받은 것이 보이는데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영역이죠. 이 부분에서 공동을 위한 협업 역량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적힌 것으로 보아 공동체 역량을 좀 평가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생부를 한번 쭉 점검을 할 때 내가 이런 항목들마다 그런 항목들에서 내가 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 계열을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연 계열을 그 동국대 예시는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로 이제 예시를 들었고요. 전공 관련 교과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A와 B와 C의 이 지원자들을 봤을 때 여기서도 누가 가장 등급이 높나요? 네, C 학생이 가장 이 중에 등급이 높죠. 그랬을 때 한번 A와 B와 C의 그 합격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봤을 때 상위 6%로 최초 합격을 한 게 지원자 A였습니다. 전체 교과 내신 2.85 정도 되는 학생이 여기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지원자 B
2.75의 내신을 가진 학생은 상위 10%로 충원 합격을 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지원자 C 같은 경우는 상위 25%에 들었는데 1단계는 합격을 했으나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자 A와 B와 C의 전공 교과 관련한 성적들을 한번 보면 지원자 A는 전체 교과 내신에 비해 전공 교과 성적이 0.7 정도 높죠. 그리고 지원자 B도 한 0.7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교과에 대한 내신 성적 관리가 잘 된 학생들인 거예요. 지원자 C 같은 경우는 전체 교과 내신 2.5인데 전공 교과는 2.33, 한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거의 비등비등하게 거의 관리가 됐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이 학생들의 과목 이수 상황입니다. A 같은 학생은 거의 다 들었어요. 이 물화생지 1도 다 들었고요.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까지 다 들은 학생입니다. 기하와 심화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수학도 심화 과목들을 많이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택을 엄청 열심히 많이 한 학생이구나. 전공이랑 관련해서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이 학생들은. 그리고 그 전공 교과 관련한 성적이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꾸준하게 성적 관리도 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체 내신은 거의 2점 후반대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는 2점 후반대 학생으로 평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원자 B 같은 학생은 A보다는 좀 들은 과목들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수학에서 관련한 기본적인 과목들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심화 과목으로는 프로그래밍이란 과목을 들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IT나 이런 컴퓨터 쪽으로 관심이 있구나라는 이제 관심사를 보여집니다. C 같은 친구는 기본적으로 물화생지 1은 다 들었고요. 수학 1, 2,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다 이수했고요. 그리고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다 이수했고 고급 화학을 이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 선택 과목 이수 쪽에서는 전공 관련해서 관심도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IT 쪽으로 크게 특색 있게 보이지는 일단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적으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1단위를 이수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건 이제 수상, 동아리, 봉사, 독서 이런 것들로 아마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A와 B 학생은 우수한 평가를 좀 받았죠. 특히 A 같은 학생은 전공 관심도 및 진로 탐색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라는 평가를 가진 것으로 보아 고1부터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A 학생은 전공 감시도 및 진로 탐색 노력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 B 같은 경우도 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과목에서 이 노력과 성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 학생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과 성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둘 다 이 수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학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데 B 같은 학생은 수학 역량은 우수한데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교과 연계가 다소 아쉽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어 있죠. 같지만 A와 B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C 같은 학생은 C는 거의 대부분 이제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어요. 미흡이란 평가는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전공 분야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관심도 높지만 학업 성취도와 교과 연계가 다소 아쉽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학과의 지원자 C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력 있는 학생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는 동국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주요대들은 모두 전공과 관련한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에 경쟁력이 있는가 이건데요. 등급이나 성취도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쟁력 부분이 가장 판단하기가 어렵고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대체 어떻게 해야 학생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넘쳐납니다. 그럴수록 모호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학생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억해야 할 점 2가지를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